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물류가 참 어지러워가지고 저도 참 갈피를 못 잡겠는데, 그래도 참고라도 되고자 준비 많이 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첫 경기 애틀랜타 경기는 더블헤더입니다. 어제 이제 크리스데일 등판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오늘 더블헤더로 열리는데요. 1차전은 양팀 선수가 이렇게 위너스 대 몬타스로 나와요. 위너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최근에 올 시즌 첫 등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5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마이너리그 최근 7경기 이게 전부 다 6월달이랑 7월달 성적이거든요. 최근 마이너리그 6월달 7월달 2달 동안 매우 좋아요. 볼넷도 거의 안 주고 1.53으로 좋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올린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뭐 반면에 몬타스는 별로 얘기거리가 없어요. 몬타스는 그냥 최근에 좀 안 좋은 거, 2경기 동안 콜로라도 상대로 홈 등판을 했는데 7이닝 5실점으로 이닝은 많이 먹었지만 실점이 좀 있었고, 피오물론도 최근 3경기 동안 2방씩 총 6개를 맞으면서 살짝 몬타스는 그냥 좀 예측이 힘들어요. 그냥 방어율이 말해주고 있는데 가끔 잘하고 뭐 평균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할 만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 비해서 구속도 많이 줄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한때는 98마일까지 평속이 나오다가 지금은 4마일가량 감소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만한데, 일단은 몬타스도 요즘에 안 좋습니다. 이런 와중에 애틀랜타는 마이너리그에서 너무 좋았던 위넌스를 올린다, 그냥 이것만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뭐 애틀랜타 승이라든지 언더 가고 싶은데,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세일이 일단 2차전에 나오고 1차전에서는 위너스가 요즘에 마이너리그 잘했네, 되게 잘했네, 되게 꾸준하게 잘한 거거든요. 나는 이 정도로 갈고 닦아 왔으면은 한번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된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언더도 가는 거고,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생각하면은 잘 던지고도 패배하는 경기, 얼마 전에 레이나도 로페즈도 그랬었고, 그런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빠따가 받쳐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애틀랜타 한번 눌러보고는 싶네요. 저는요. 저는 애틀승에다가 언더 정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는 패스할게요. 페레즈랑 리버라토르의 등판인데 둘 다 일단은 뭐 방어율이 말해주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요즘에 뭐 피츠버그가 최근 2경기 동안 켈러 등판하고 스킨스 등판하고 했는데도 사실 빠따가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8안타 7안타 쳐주면서 2경기 모두 한 번은 2대1로 승리, 한 번은 1대2로 패배, 둘 다 뭐 3점밖에 안 하는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내일 일단 선발부터가 가볍죠. 이거는 두 팀 모두 다 한창 조금 빠따 분위기가 올라왔다가 요즘에 좀 식었다는 점들, 이런 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쪽에 불펜 소모가 조금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도 미네소타 쪽에서 아마도 이제 스티븐 오컬트가 오프너로 등판을 하고 긴 이닝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루이 발란드가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그냥 때우는 느낌, 그런 식으로 임할 것 같은데, 일단 에런 놀라는요 올 시즌 벌써 11승 거뒀고 3.54로 좋은 성적에다가 늘 그렇듯이 이닝 잘 먹어주고 볼넷 잘 안 주고 적당히 잘 막아주는 필라델피아의 프랜차이즈 스타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좀 이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즌 막바지쯤에는 3.54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재작년에도 3.43에 232이닝 먹고 작년에도 4.24로 조금 별로였습니다만은 216이닝을 먹었거든요. 포스트 시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논란은 지금 이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피홈런 같은 것들은 나아졌지만 재작년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저는 아마 이 방어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발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미네소타 빠따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빠따도 둘 다 의심스럽다, 이런 와중이라면은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이 조금 더 신뢰가 됩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적힌 것처럼 필라델피아 불펜이 열흘 전쯤 그때만 해도 3.35로 엄청 좋았었거든요. 전체 한 3, 4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16등까지 쳐졌습니다. 3.94로 열흘 만에 불펜이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이런 와중이어서 필라델피아도 놀라가 잘해주고도 뒤쪽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저는 뭐 오바라든지 8.5여도 에런 놀라 등판에 사실 오바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양팀의 빠따 상태도 그렇고 이 경기는 저도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경기인데, 저는 뭐 오바라든지 필라델피아 사이드 이 정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스 대 미러키, 이거는 일단은 조 로스, 미러키에서는 조 로스가 복귀 등판이거든요. 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종종 나왔었다가 부상 때문에 안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등판이 2달 전이네요. 그리고선 이제 좀 마이너리그에서 복귀 등판 뭐 리앱 등판하고 했는데 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6.97로 3경기 동안 6.97로 상당히 안 좋았었고,
뭐 딱히 삼진이나 볼넷에서도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냥 3경기 동안 피홈런 2방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그래서 미러키는 일단 조로스를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는 건데, 컵스의 스틸도 그 전에 9경기 동안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상대로 4.2 동안 5실점 하면서 좋은 흐름이 뚝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 스틸도 한창 좋았는데 직전 경기에서 좀 크게 박았다는 것들. 그래서 꾸준하다는 잣대를 들이밀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미러키가 한창 좋던 빠따분위기가 끊긴 것들, 그거를 좀 꼬집고 싶고, 스틸이면은 나는 그래도 컵스를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얘네들이 뭐 올 시즌의 맞대결상으로도 5대7로 미러키가 좀 뭐 이긴 적도 좀 더 많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양 팀의 전력상으로 컵스가 미러키한테 5승이나 땄다, 더구나 에이스 스틸 등판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시카고 컵스의 승리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요. 마침 미러키의 빠따 분위기가 크게 처지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걸리적거리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그 저스틴 스틸이 통산 미러키전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아요. 122타석으로 되게 많이 만났는데 피안타율 자체는 높다. 그 본래 많이 안 주고 땅볼 투수답게 장타 많이 안 내주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스틸이 잘하다가 직전 경기를 박아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적거리네. 그래도 저는 시카고 컵스 사이드를 한 번 더 믿어보고는 싶네요. 그 다음 콜로라도 대 보스턴. 요즘에 그냥 보스턴은 잘 치거든요. 내일도 닉 피베사 정도 등판이면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 나오는 셈이긴 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제가 맨날 말하는 퀀트릴, 곰버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역별이 볼만도 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려곤 했는데, 근데 일단은 퀀트릴은 두드러지는 게, 얘가 이상하게 홈에서는 잘하고 원정에서는 요즘에 좀 안 좋았습니다. 팀을 작년에 막바지 때 옮겼었죠. 쿠어스로 옮기고 나서 통산 13경기 동안 쿠어스에서만 4.18이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수치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정 등판, 화싹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 신시내티 원정에서 2이닝 동안 5실점 하면서 좀 안 좋았거든. 그러다가 또 홈에서는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해주면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콜로라도에서 지금 가장 믿고 내보낼 만한 선발, 퀀트릴 아니면 곰버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이 퀀트릴이 나오는 셈인데, 사실 피베타도 요즘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2이닝 4실점, 6이닝 무실점 등등. 뭐 삼진도 그 10개 잡은 경기가 2경기나 있었고, 3경기 동안 28개 잡았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베타가 그 중간에 샌디에고한테로 4이닝 5실점을 안 좋았던 적이 있었기도 하고, 통산 콜로라도한테 매우 약합니다. 콜로라도를 만났을 때는 4경기 동안 13.85로 매우 안 좋았었고, 통산 쿠어스 2경기 동안 17.18이거든요. 이런 게 되게 걸리적거리더라고. 쿠어스 등판들이 전부 다 2018년이니까 엄청 오래된 거긴 한데, 일단은 피베타는 그 쿠어스 원정에서는 좋은 기억 자체는 없다. 그리고 퀀트릴도 통산 보스턴 상대로는 꽤나 쓸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30타석에 138이면 엄청 잘한 거예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 퀀트릴이 홈에서도 괜찮고 보스턴 상대 전적도 좋네. 근데 마침 보스턴은 요즘에 빠따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이래서 분석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제 퀀트릴이 보스턴 상대 좋았다거나 홈에서 좋았다는 거, 이걸 우선시 할 거냐, 그리고 뭐 보스턴이 요즘 빠따 강세라는 점, 피베타가 콜로라도한테 약한 점들, 이런 것들 중에 뭐를 우선시 할 거냐고 보면은, 저는 그래도 보스턴의 빠따를 조금 더 믿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스턴의 승리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는 건데, 오바 보는 거는 보스턴 빠따가 퀀트릴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리그에서 가장 불펜망울이 안 좋은 팀이기도 하고, 퀀트릴이 길게 못 버티면은 콜로라도 뒤쪽에서는 뒷문을 내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다가 피베타가 요즘 활약은 좋았어도 콜로라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보스턴 사이드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드 휴스턴 경기는 시어스랑 브라운이 붙는데요. 요즘에 그 오클랜드가 휴식기 전후로 해가지고 되게 빠따가 강합니다. 그런 면모들 때문에 좀 어지러운데, 저는 이제 휴스턴 경기 얘기할 때마다 로넬 블랑코나 헌터 브라운이 나올 때는 믿고 갈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헌터 브라운도 되게 거의 한 8, 9경기 정도 잘하다가 미네소타한테만 삐끗을 했습니다. 미네소타한테 6이닝 동안 12피안타 맞으면서 7실점하고 안 좋았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텍사스랑 시애틀 지구 라이벌들 만나가지고 6이닝 2실점, 6이닝 9실점으로 되게 단단하게 해줬거든요. 또다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헌터 브라운이 통산 또 오클랜드한테 강한 면모도 있다고 하는데, 4경기 동안 1.88로 아주 잘 막았었고, 이래가지고 상대 전적도 아주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오클랜드를 만났을 때는 33타석에 194 정도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다. 요즘에 분위기도 한 번 삐끗한 거 말고는 괜찮고. 근데 이 와중에 오클랜드의 시어스 좀 애매해요. 4.49 정도로 그냥 애매하고. 근데 요즘에 4경기 동안은 6이닝 3실점, 5이닝 9실점, 5.2이닝 1실점, 5.2이닝 3실점 등등
꽤나 좋은 면모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천사가 2번 껴있었다. 이런 약간 좀 거품 낀 듯한 모습도 조금은 있는데, 근데 얘도 통산 휴스턴 상대로 6경기 동안 3.41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 시즌에 오클랜드가 휴스턴 상대로 6대1로 약했었는데 지금 3연전 동안 2승을 선취를 하면서 6대3으로 많이 좀 따라잡았어요. 설마 휴스턴이 오클랜드한테 스윕을 당할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 이제 아메리칸 서부지구 1위 타이틀도 가져오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클랜드에 빠다 보니까 조금 무섭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저는 헌터 브라운이라면은 막아줄만 하다고 봅니다. 저는 휴스턴 승사이드의 뭐 언더 이렇게 보는데, 헌터 브라운은 믿고 가는 셈이에요. 언더를 보는 것도. 오클랜드 빠따가 좋았지만은 브라운이 막아줄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시애틀 대 천사 경기인데요. 시애틀이 저도 이걸 놓쳤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실 것처럼 시애틀이 그 JP 크로포드, 풀리오 로드리게스가 둘 다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그리고 그 타이 프랑스를 DFA를 시켰더라고요. 사실 타이 프랑스가 한 20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 트레이드 되고 시애틀에서는 상당히 믿을만한 타자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 엄청 쳐박으면서 시애틀이 얘를 놔줬습니다. 이 정도로 시애틀에서는 주력급 타자들이 3명이나 빠진 셈이거든요. 물론 지금 타이 프랑스는 주력이라고 보기는 힘들어도 어쨌든 시애틀의 이런 그 뭐랄까 라인업이 빠따적으로는 굉장히 헐겁다. 최근 한 달 정도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의 빠따가 거의 리그 꼴찌급이에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셈에 있는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OPS도 28등까지 쳐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애틀의 빠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카스티오 정도는 믿을만 하죠. 시애틀의 올 시즌에 뭐 로건 게이퍼트가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태 꾸준한 모습 봤을 때는 카스티오가 시애틀에서는 이름값도 가장 높고 그런 선발입니다. 마침 또 홈이랑 원정, 홈에서 잘하는 모습도 있었고, 일단은 카스티오 등판이라는 게 시애틀 입장에선 반가운데, 그리핀 캐닝도 5월달에 되게 잘하고 6월달 초반까지도 잘해주다가 그 뒤로는 완전 나락을 갔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 올 시즌에만 시애틀 상대로 그 한 번 만났어요. 그때 6.2이닝 실점으로 잘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그리핀 캐닝이 한 6, 7경기 정도를 쭉 잘했었던 그런 좋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상태의 캐닝이라면은 시애틀 상대로 저번 같은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관건입니다. 마침 천사는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도 OPS가 상당히 빠그러진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시애틀이 안 그래도 빠따가 부진한데 주력 빠따들도 많이 이탈을 했고, 그래서 언더 같은 것들 좀 보고 싶네요. 뭐 천사의 빠따 요즘에 막 4안타 2경기 하고 가끔 뭐 15안타 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꾸준하지 않다고 봐야 되고, 카스티오도 카스티오도 천사 상대로 최근 8경기 동안 2.90 되게 좋거든요. 대부분이 2022년 이후에요. 여기에는 뭐 6이닝 7실점 경기라든지 6이닝 5실점 이런 경기가 껴있어도 카스티오는 통상 천사전이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해요. 저는 뭐 시애틀 사이드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시애틀 빠따들이 카스티오를 최소한은 도와주긴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이거는 클리블랜드 빠따가 확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어요. 그 이제 한 2경기 동안 3안타밖에 못했던 2경기 동안 샌디에고한테 뭐 1안타 2안타 이렇게 치고 되게 후반기 들어 빠따가 별로였는데, 그래도 디트로이트와의 시리즈에서는 12안타 11안타 좋은 분위기를 나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침 그리고 테너 바이비라는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 온다. 저는 뭐 몇 번 테너 바이비가 그 되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2경기 정도 4실점 하면서 무너졌는데, 직전 샌디에고한테는 또 5.2이닝 무실점으로 잘 버텨주기도 했다. 지금 바이비를 합격점을 줘야 되나 좀 약간 고민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만한 선발이긴 하다. 그리고 플레어티, 얘가 시즌 초중반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좀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몇 경기를 쉬었습니다. 한번 천사한테 5.2이닝 5실점으로 못하고 그 뒤로 한번 등판 거르고 다시 올라왔는데,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정도로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는 클리블랜드한테 6이닝 실점으로 승리한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두 투수 모두 다 잘하는 애들인데 좀 애매한 부분, 플레어티는 마침 클리블랜드가 요즘 빠따가 살아난 거, 테너바이비는 좋았었는데 살짝 부침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는 이 경기 뭔가 오바가 조금 끌리긴 해. 둘 다 막 엄청 상대를 그냥 딱 틀어막는 그런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7.5라는 낮은 기준점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너무 못 치다가 요즘엔 나아진 점,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빠따가 요즘엔 좀 봐줄만은 하죠. 그래도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바를 보는 셈인데 쉽지는 않네요, 이 경기도요.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볼티모어. 보시다시피 볼티모어가 내일은 좀 대체 선발이거든요.
볼티모어의 팀 내 7위 유망주다. 케이드 포피치보다 한 단계 위급 유망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볼티모어 마이너리그 올해의 투상을 받았다고 해요. AA 랑 트리플 A에서 전부 다 훌륭한 성적 거둬주고 했다고 하는데, 최근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볼넷이 11개나 있었고, 꾸준한 이제 이 친구의 문제점으로는 제구가 뽑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마이애미의 그 칼 타일러나 걔를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랬었고 콜업된 이후에도 볼넷이 문제다, 제구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또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옵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작년에 그 99이닝 동안 볼넷을 66개를 줬어요. 그만큼 볼넷이 많았었는데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33이닝 동안 볼넷이 20개예요. 직전 경기도 4.2이닝 동안 5볼넷 주고, 이 친구가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제구가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두 투수 모두 다 이런 제구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는 볼티모어가 알버트 수아레즈를 그렇게 못 믿기도 하지만은 그 카이 타일러 같이 이렇게 주자를 쌓는 친구들이 볼티모어의 큰 거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었는데, 내일도 비슷한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긴 보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볼티모어의 맥더못, 다른 선발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망주라고 할지라도 이제 메이저리그 첫 경기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런 늘 불거지는 볼넷이 문제가 될 만하다,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저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볼넷은 많이 줘도 은근히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7.36이라는 높은 방어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에 빠따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이것도 좀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볼티모어는 후반기 때는 그래도 낮은 빠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워싱턴 샌디, 제가 어제 샌디에고를 역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샌디에고가 왜 역배인지 이해가 안 된다, 뭐 랜디 바스케스를 낮게 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도 샌디에고가 뭐 시즈라든지 여기는 왈돈이라든지 선발 투수들이 다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마이클 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선발이 돌고 왈돈이 나온다. 사실 왈돈이 올 시즌 샌디에고에서는 가장 좀 꾸준했던 선수가 아닌가. 시즌 초반에는 엄청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히가시오카랑 궁합을 맞출 때는 그래도 잘했었다. 또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한 이런 요상한 부분도 그렇고, 낮 경기 때 약간 부진한 면이 있는데 밤 경기 때는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내일 왈드로는 더더욱 믿을만하다고 봐요. 저는 한 번 더 샌디 쪽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또 샌디가 정배로 나왔던데, 이 미첼 파커도 요즘에 바로 직전 0.2이닝 5실점으로 미러키 원정에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기 적힌 것처럼 커브가 꽤나 쓸만하고 제구력도 괜찮고 홈에서 좋은 면모도 있다, 이런 것도 적어는 놨는데, 어쨌든 파커는 직전 경기에서 크게 무너진 점들, 그래도 뭐 꾸준하게 홈에서는 뭐 적당히 잘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직전 경기에서 워싱턴이 정배를 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샌디에고의 랜디 바스켓을 낮게 본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왈드론 정도면 더 믿을만한 것 같고, 그럼에도 샌디에고가 빠따도 그렇게 쳐지는 게 아닌데 배당도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샌디 승에다가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언더는 이 미첼 파커가 지난번 같은 경기력 보여주면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홈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양키스 대 매치 경기입니다. 이게 뭐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둘 다 이제 그 뉴욕 팀들이기도 하니까 약간 라이벌 매치적인 성격이 있는데, 어제 경기는 양키스가 그 좀 찬스를 많이 못 살렸었죠. 그런 것도 두드러지고, 그 어제 누구였냐, 그 루이스 힐은 어제도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 3경기 동안 되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양키스 받다가 이거를 좀 만들어주지 못했다. 지금 제가 몇 번 득점권 타율이나 득점권 OPS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반기 때 켄자나 클블이 사실 빠따가 그렇게 강팀은 아니지만은 득점권에서 상당히 잘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양키스가 지금 그 타이틀을 다 가져왔거든요. 득점권에서의 타율이나 OPS가 전체 1위가 양키스예요. 마침 어제도 보면은 매치의 경기 운영이 저지는 거르자, 저지가 어제만 또 사볼렛을 얻어내고 고의 사구 하나에다가 이제 좀 저지 상대로 정면 승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키스는 좀 저지한테는 좀 저지는 좀 출루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게리 콜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 최근 2경기가 볼티모어나 템파베이 지구 라이벌들한테 전부 다 6이닝 먹으면서 1실점밖에 안 했어요. 이런 와중에 또 콜이 또 매츠 상대로도 좋은 면모가 있다고 하던데, 반면에 머나야는 양키스한테는 약하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머나야는 68타석 동안 281 정도로 양키스한테 안 좋았었고, 게리 콜은 많이 상대를 했는데 매치를 그래도 203 정도로 훌륭한 면모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길래 이거는 양키를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게리 콜이 뭐 지금은 이렇게 방어 같은 것들은 초라하지만은 아무래도 올 시즌에 부상 때문에 시즌 데뷔 등판도 늦었고 초반에 좀 털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면모가 있는데, 저는 한번 또 양키스를 보고는 싶습니다. 이거는요.
게리콜의 요즘 상태라면은 매치 빠따를 어느 정도 막아줄 것 같고,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치가 물론 양키스가 못 친 것도 있는데 얘네들도 좀 운이 따랐다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선발 차이도 모나가 못하는 애는 아닌데 게리콜을 조금 더 높이 보는 면모도 있고, 저는 양키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토론토 대 템파베이, 여기도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 간의 대결인데 뭐 얘기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야리엘 르드리게즈,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헌터 브라운을 좋게 보고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에서 휴스턴 접근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오히려 헌터 브라운을 압도하는 피칭을 했다. 근데 뭐 피홈런 한 방도 있었고 경기 후반부에 토론토 불펜이 무너지면서 야리엘이 승리를 못 가져갔는데, 사실 그 뒤로도 시애틀 상대로도 6이닝 무실점하고 직전 경기 애리조나 강바다를 상대로 4이닝 이제 2실점, 그 경기는 좀 투구수가 많아가지고 일찍 강판이 되긴 했는데 요즘에 그래도 토론토의 루키들 가운데서는 꽤나 볼만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꽤나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와중에 자크 애플린은 늘 그렇지만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어요. 올 시즌도 홈에서는 2.25, 원정에서는 5.52로 원정에서 특히 안 좋거든요. 통산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제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싱커나 커터가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뭐 요즘에 실점도 많은 면모도 그렇고 딱히 애플린을 엄청 치켜 세우기는 조금 그래요. 원정도 조금 걸리기도 하고, 통산 애플린이 토론토 상대로도 76타석에 288 정도로 상대적으로 좋지도 않은 편이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나는 토론토가 역배를 받을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템파베이도 빠다보니가 좋았다가 지금 최근 두 경기는 뭐 4안타로 부진하기도 하고, 토론토도 잘 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거는 토론토의 역배로 가는 게 템파베이 정배보다는 역배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토론토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텍사스 대 화사. 얘네들의 특징은 둘 다 지금 빠따 상태가 아주 마탱이가 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텍사스는 그래도 최근 3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후반기 들어서 그래도 좀 반등의 계기가 있긴 한데,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7분 8리에요. 한 번도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막 6안타, 뭐 2안타, 3안타 뭐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텍사스가 짠 물약으로 승리를 많이 챙겼다. 아무래도 이제 커비 H라는 훌륭한 뒷문이 있다 보니까 선발이 어느 정도 견뎌주면은 텍사스는 꾸역승을 챙기기는 하거든요. 작년이랑은 전혀 반대야. 작년에는 불펜이 못 믿고 빠따의 힘으로 많은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팀이었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빠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10경기가 1할 7분 8리라는 거고, 화싹도 최근 10경기 1할 8분 8리 9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제도 뭐 좀 이닝 관리가 있긴 했지만은 크로시에가 나오고 그 전에도 에릭 페디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두 경기 모두 1점 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최근 또 원정에서 5연패에다가 뭐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내일 또 크리스 플렉센입니다. 플렉센을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생각보다 막 엄청 난타당하거나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방어를 말해주고 있고요. 좀 승운도 안 따른 면도 있고, 이거는 일단 이볼디가 조금 회복한 모습? 직전 이제 그 후반기 첫 등판에 볼티모어 상대로 5이닝 6실점으로 3피홈런 허용하면서 안 좋은 적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확연하게 회복된 모습이었거든요. 에이스답게 7이닝을 내리 먹어주기도 하고, 저는 그 당시에 볼티모어 빠따는 조금 높게 쳤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볼티모어 빠따가 좀 회복된 모습이 있다, 반등의 여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볼리는 그 희생양이라고 보고, 텍사스의 경기 운영상 둘 다 빠따가 별로지만은 그래도 선발은 이볼디 쪽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 텍사스 쪽을 좀 높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언더를 이렇게 가져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언더나 텍사스 승이나 마하인이나 전부 다 배당이 별로예요. 텍사스의 일반 승이나 마하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거의 메리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챙길 게 언더 정도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빠따는 되게 못 치긴 해요, 요즘에. 다음 켄자 대 애리조나 경기. 켄자시티가 또 이제 마이클 와카죠. 제가 여기 5경기 정도 적어놓은 것처럼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5경기 동안 전부 다 좀 나은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1.9 정도로 괜찮고, 이거 뭐 삼진은 그냥 이닝만큼 잡아주고 있고 방어율이 좋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작년에도 와카가 거의 한 15경기 막 그 정도 동안 꾸준하게 잘해주던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안정감만큼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에도 조금 부침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 얘가 부산 잡아거나 가기 전에도 되게 잘해가지고 최근 10경기로 넓혀봐도 2.30으로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와카가 등판한 켄자는 조금 반가운 면모가 있다 뭐 이런 건데, 반대로 라인 넬슨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경기가 삼진을 9개 잡으면서 커리어 통산 가장 많은 삼진을 잡은 경기이기도 했는데, 요즘에 라인 넬슨은 홈이나 원정 가릴 거 없이 잘해요. 이렇게 좀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큰 투수인데 밥입도 별로고 운도 안 따르고 그런 선수인데 요즘에는 활약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이 경기도 좀 언더 쪽으로 보고는 싶네요. 이거는 켄자가 그 빠따가 진짜 무서웠었잖아.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또 7안타밖에 기록을 못하면서 2득점밖에 못 내기도 하고 켄자 빠따도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쭉 이어지진 않더라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애리조나도 후반기 들어서는 지금 빠따가 뭐 6안타, 2안타, 8안타, 8안타 조금 별로기는 하거든요. 두 투수 모두 다 요즘 분위기는 좋은 점 그런 점들을 살리고 싶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켄자 승사이드 이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얘네들이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잘 치는 편인데 배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켄자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볼게요. 자,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보시다시피 내일은 로비레이의 복귀 등판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토론토에서 사이영 수상도 하고 근데 부상 때문에 사이영 수상 이후로는 부상 때문에 작년에도 한 경기밖에 못 던지고 내려가고 포스를 이어가지 못한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이너리그 막바지쯤에 로베레가 더 좋아진 면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두 경기를 5이닝 무실점, 5.1이닝 무실점 정도로 복귀 등판을 완전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두 경기 동안 삼진도 16개 잡고 사실 이제 추격 준비는 마친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떨런지 마침 또 상대가 글래스노우잖아요. 다저스 상대이기도 하고 참 뭐 두 팀이 라이벌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다저스가 8승 3패예요 올 시즌 맞대결은. 그리고 글래스노우도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매우 강력한 면모도 있기도 하다. 80타석 동안 2-3위 정도로 볼넷은 조금 줬지만은 그래도 좋은 면모도 있고 제가 어제 그 로건 길버트 얘기하면서 올 시즌 WHIP 전체 1위가 길버트다. 근데 그 다음이 글래스노우일 거거든요 아마도. 스쿠바니 하여튼 글래스노우도 순위권에 드는 선수예요. 그만큼 뭐랄까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안 준다 이런 투수인데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형편없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뭐 2할 1푼 4리에다가 두 자릿수 안타도 없고 반면에 다저스는 사실 빠따의 힘은 조금 있기는 해요. 역전승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도 다저스가 낮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다저스 사이드를 볼만하다고 봅니다. 로비레이가 과연 복귀 등판해서 마이너리그 리앱은 괜찮았는데 메이저리그 본 무대에서는 어떨런지 다저스랑 쉽지 않은 팀을 만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7.5라는 기준점도 반가워 보여요. 이거는 로비레이를 그만큼 조금 이제 좀 환영하지 않는 거기도 하고요. 글래스노우도 최근 두 경기가 3이닝 5실점, 6이닝 5실점 이러다 보니까 글래스노우조차 샌프란시스코를 엄청 잘 틀어막을 거다 이렇게 내비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오바라든지 그리고 승패 사이드는 다저스 쪽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